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국적 따면 버려지는 한국 남자들, 그리고 한국 국제결혼의 실태에 관한 이야기죠. 이 영상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해요. 한국에서 국제결혼은 이제 더 이상 낯선 현상이 아닙니다. 매년 수만 명의 한국 남성들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죠. 하지만 이 결혼의 배경에는 단순한 사랑만이 아닌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어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농촌 지역에서는 심각한 결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시로 떠난 젊은 여성들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 배우자를 찾기 어려워졌죠.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 남성들을 위한 국제결혼을 적극 지원했고, 중개업체들은 베트남, 중국, 태국 등지에서 신부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전체 결혼의 약 3.5%가 국제결혼이었지만 2010년대에는 약 7에서 10%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2004년에서 2010년 한국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국제결혼 사례는 전체 농림어업 종사자 결혼 건수의 27.4%에서 41.4%에 달했죠. 국제결혼의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대부분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부 중개업체는 호텔에 여성들을 줄 세우고 상품처럼 소개하며 신랑이 신부를 구매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남성들은 결혼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는 결혼 생활에서 권력 불균형을 초래하죠. 국제결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혼중개업체 수수료, 신부 측 가족에게 지급하는 신부값, 결혼식 비용, 한국 입국 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 이상이 소요돼요. 2013년 기준 국가별로 베트남은 1,000만 원, 필리핀은 1,300만 원, 우즈베키스탄은 거의 2천만 원이었죠. 현재 2024년 기준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러한 비용이 상당히 증가한 상태예요. 또한 맞선 과정도 매우 짧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4-5일 현지 체류 기간 중 여러 여성을 만나 배우자를 선택하게 돼요. 사실상 깊은 대화나 이해 없이 외모와 첫인상으로만 평생의 반려자를 결정하는 셈이죠. 국제결혼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예요. 많은 한국 남성들은 순종적이고 가정적인 아시아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외국인 신부들도 자신만의 꿈과 기대를 가진 개인입니다. 처음엔 다정하고 배려심 넘쳤던 남편.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아내는 점점 외로워지고 한국 남편은 점점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에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장벽도 큰 문제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해가 생기기 쉽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생활 습관의 차이도 갈등의 원인이 되죠. 음식 문화 차이,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 등 사소한 문제들이 심각한 갈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갈등들이 쌓이면서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의 국적 취득 후 이혼율은 일반 부부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결혼 2-3년 차에 가장 많은 이혼이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이 시기가 바로 국적 취득 시점과 겹치죠.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한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 건수는 1215건으로 전년보다 8.3% 크게 늘었습니다. 이 증가율 8.3%는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은 귀화한 한국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들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모두 베트남이었어요. 즉,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 대부분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한 베트남 출신 여성인 게 확실하죠. 캄보디아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2023년 한국인 여성과 캄보디아 남성의 결혼 143건 중 141건이 재혼으로 무려 98.6%의 한국인 여성이 재혼인 경우였어요. 이 경우도 사실은 실제 한국인 여성이 아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캄보디아 여성이었던 것이죠. 실제 사례를 통해 국제결혼의 어두운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베트남 여성은 47세 한국 남성과 결혼했지만 이 결혼의 목적은 단순히 한국 국적 취득이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녀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극심한 고립감을 느꼈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죠. 60대 중반의 김 씨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 열심히 농사일을 하며 정착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국적을 취득한 바로 다음에 가출을 했고
이후 김 씨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혼자 시골에 남게 됐어요. 그녀는 도시에 있는 같은 국적의 공동체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한국 남자와의 결혼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던 거죠. 경기도에 사는 박 씨의 사연도 있습니다. 8년 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박 씨는 아내가 국적을 취득한 지 3개월 만에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아프다는 이유로 일시 귀국했다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나중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돈만 엄청 많이 써버린 셈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박 씨의 친구 2명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점입니다. 한 한국 남성이 키르기스스탄 여성과 결혼했지만 그녀는 결혼 후 곧바로 사라졌고 결국 그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어요. 이런 사례들은 한두 건이 아니라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현재 국제결혼 시스템은 상업화된 구조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일부 중개업체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된 약속으로 양측을 속이며 빠른 계약 체결만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양쪽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죠. 또한 한국 사회 내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예요. 많은 외국 신부들이 차별과 편견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국적 취득의 용이함이에요. 현행 대한민국 국적법상 외국인 배우자는 간이 귀화 제도를 통해 소득이나 한국어 능력 검증 없이도 비교적 쉽게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요. 반면에 결혼 이외의 경로로 한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해요. 먼저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데 영주권 자체를 얻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약 15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기업 투자 비자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 국가의 특별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인재여야 하죠. 그렇기에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사기 결혼, 위장 결혼이 판치는 것이죠.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면 비자 걱정 없이 고향에서 버는 돈의 수배에서 수십 배를 벌 수 있고 고향에 있는 가족의 한국 이주를 후원할 수 있으며 한국인으로서 보호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몇 가지 희망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 5월에 2010년대 들어 불거지는 국적 먹튀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적 먹튀 외국인의 한국 국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984년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가 인정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으나 2024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40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어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유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즉, 혼인 무효가 인정될 경우 혼인을 전제로 하는 국적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죠. 또한 국제결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요. 2009년 한 중개업자가 26명의 캄보디아 여성을 동시에 한 명의 한국 남성에게 소개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캄보디아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어요. 새롭게 도입된 규정에 의하면 만 50세를 넘긴 한국 남성들은 캄보디아 여성과의 혼인이 제한되며 경제적 요건도 강화되어 매월 약 2,500달러 이상의 수입을 증명해야 결혼 신청 자체가 가능하게 되었죠. 또 여성들의 한국 생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어 시험을 도입했는데 1급 이상을 취득해야 결혼이 가능하죠. 필리핀도 자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 간의 일체 영리, 비영리 목적의 결혼 중개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자뿐만 아니라 혼인 당사자인 외국인도 형사처벌 및 강제 추방 후 입국 금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이 모두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적인 국제결혼 부부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여요. 첫째, 상대방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둘째, 경제적 관계가 아닌 정서적 유대감을 중요시해요. 셋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처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경제적 거래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부부들은 국제결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제결혼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요. 현재 한국 정부는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법률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해요. 허위 정보 제공이나 과도한 중개 수수료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결혼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결혼 부부를 위한 사전 교육이 필수적이에요. 서로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 결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결혼 전에 이루어져야 하죠. 셋째, 국적 취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간이귀화가 가능한데 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하되 진정한 국제결혼 가정은 보호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해요.
넷째,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제결혼 가정을 문제나 피해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해요. 지금까지 국적 따면 버려지는 한국 남자들, 한국 국제결혼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나 피해 사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과제예요. 국제결혼은 단순한 거래나 계약이 아닌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의 만남이자 새로운 가족의 탄생입니다. 따라서 상호 존중과 이해, 진정한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하죠. 지금까지 지식 배터리였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지식으로 충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